네, 반갑습니다. 독고투자입니다. 월요일 아침이고요. 7시 45분입니다. 원유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98.72불이네요. 저 주말에 뉴스 몇 개 보긴 했는데 시장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르그섬인가 여기 침공을 해서 유가가 좀 튈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보니까 시장 그렇게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 같진 않고 저는 이 와중에 지금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 열흘에서 한 20일 이 정도 제주도 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앞으로 조금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단톡방 위주로 좀 운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가는 비행기만 이제 티켓을 끊었거든요. 근데 좀 지내다 보면 또 괜찮으면 좀 더 오래 있고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굉장히 트레지디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비극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이제 2월 28일에 탁 터졌어요. 이제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시장에 좀 충격을 안 주려고 늘 이렇게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게 할 때는 주말에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3일 날 우리나라는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3월 3일부터 13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장이 빠진 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작년 9월부터, 올 1월 달까지 쭉 보면은, 올 2월 달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한 달의 변동폭이 대충 5%가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코스피가 5% 빠진 거는 진짜 이거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중간에 한 20% 정도 빠졌다가 변동성이 컸죠. 상당히 컸다가 다시 올라온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143%이 정도까지 올라온 걸 보면 이 고점, 이 많이 올라온 거 대비해서의 변동폭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 또 무서워가지고 물량 털리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시장 이번 전쟁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많이 빠졌을 때 두 번째나 많이 빠졌잖아요. 3월 3일 날 화요일 날 개장해서 빠지고, 그 다음에 3월 4일 날 수요일 날 두 번째 날 엄청나게 빠져서 이틀 동안 거의 20% 가까이 빠졌는데, 그때 제가 독고투자지 말씀드렸던 거는 팔지 마라. 그 첫날도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날도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이제는 저도 주식을 더 사겠다 말씀드렸었고, 지금 저는 주식이 지금 100%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주식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식 투자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이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코스피는 5.26% 정도가 빠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4%가 올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만큼 코스피만큼 많이 오른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시장 센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초반에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레버리지 때문에 많이 빠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게 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지만, 제가 단톡방 멤버십 분들한테는 계속 자료 보내드리긴 하지만 지금 레버리지가 많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5,500대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저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화요일 날 3월 3일 날 첫날 개장 첫날에 주식이 확 빠졌을 때 손이 안 나갔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고, 그 다음 날도 손이 안 나갔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근데 지금까지 버텼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리플 한번 달아주세요. 그 분들은 지금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점 대비로는 5에서 10% 정도 빠지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절망적인 거냐, 그동안 올라온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좀 현실 자각, 메타이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부분 이제 견인한 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인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어디였죠? KB에서 나온 자료였나? 내년까지 거의 완판이 되는 것 같다. 메모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보면은 그렇게 하반 경쟁을 좀 시켜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엔비디아가 계속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매출이 50%, 60% 올라가고 있고, 올해 3분기는 블랙웨일이 제대로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올 거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아. 이게
이미 그 많이 알려진 사실 컨센서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 주식 주가는 거의 이제 180불 정도잖아요. 거의 작년 뭐 8월 이때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실적은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방 경직은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방 경직은 되는 거고 약간 뭐랄까 약간 좀 이게 수렴한다는 느낌?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SK 하이닉스 둘 다 약간 엔비디아가 가는 길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없는 완전히 이제 독점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인. 근데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변동되기 때문에 이게 그 수급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커머더티라고 말하고 또 시클리컬한 주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지속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고 하방 경직이 된다는 거 이거 약간 좀 안정감을 좀 주는 것 같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5월달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홀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물론 저는 매수 추천 아닙니다. 뭐 저는 이 종목 없는데 객관적으로 나온 그런 정보들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당장 뭐 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종목에 대한 매도 추천 이런 것들을 뭐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커트한다고 하니까 뭐 제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지양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15% 정도 빠진 상태고 구글도 한 마이너스 14% 정도. 그러니까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10%대 중반으로 가장 강해요.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0%가 빠졌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애플도 13% 정도. 그러니까 엔비디아, 구글, 애플 이 세 종목은 10%대 중반 정도로 빠져있는 그런 상태고 그 외에는 뭐 메타는 23%, 테슬라는 22%뭐 사실 고점 대비로 많이 빠진 거니까 고점이란 건 약간 오버슈팅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의 센티를 이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이 엔비디아랑 구글, 애플은 상당히 강하고 나름의 해자가 있잖아요. 애플이랑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런 그 플랫폼에 대한 헤게모니가 있잖아요. 구글은 이제 유튜브가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고 또 제미나이가 있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이제 충성심이 있는 그 로열티가 있는 이런 그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이 소비자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기업은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이제 경기에 따라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 외부 요소들 그래서 20%대 초중반 이 정도로 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가 안 팔리는 지금 4년 연속으로 차량 판매량이 줄고 있어요. 180만 대 가까이 팔렸다가 작년에는 164만 대까지 팔려서 점점 점유율이 줄고 있는 그런 마이너스. 사실 저는 약간 지금 주가도 상당히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팬덤도 있고 장기 성장성을 바라보는 충성된 그런 팬덤 투자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당장 볼 때는 좀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투자자들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니까.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인사병 이슈 있었잖아요. 요거로부터 이제 충격으로부터 이제 회복된 그런 분위기. 저는 진짜 뭐 정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뭔가를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같이 이제 레버리지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미약하게나마 그래서 지금은 뭐든지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AI 서버 센터에 대한 그런 인프라에 대한 그런 투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투자 철회한 건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2월 27일 전쟁 터지기 바로 전날 금요일부터 3월 13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그 S&P 500 같은 경우는 3.58%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 이후부터 정말 뭐 변동이 없었어요.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 2.48%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주식만 하는 사람이고 미국 주식 베이스로 시장을 보는 사람인데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이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피크스 지났다, 클라이막스 지났다라고 했는데 자꾸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그 뭐 미사일 폭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뭐 유가 막 계속해서 유가를 모니터링하면서 저한테 막 유가 오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 야 이게 이런 분들은 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기본 좀 안 돼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일회일비하는 그런 투자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단기 트레이닝을 하는 뭐 데이 트레이더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주식 어떻게 하시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마인드라면은 진짜 전쟁이 무서우면 주식 다 팔고 SQQQ 같은 거 사고, 그리고 막 뭐 고버스 같은 거 사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자꾸 이렇게 막 리플을 다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시작한 지 선물 시장 시작한 지는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97불 때까지 밀려있네요. 뭐 사실 이것도 되게 의미 없어요. 사실 제가 아까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5천, 6천까지는 오케이인데 7천을 가려면 메모리가 더 폭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메모리가 폭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하늘에 맡겨야 돼요. 이 메모리 가격이란 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움직인 것도 신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고, 어쩌다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해서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한번 큰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 계속 재미 들여가지고 또 유가에 막 베팅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크게 번 거 나중에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권하지 않고,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전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약속 대련이라고 해서 12일짜리 전쟁 막 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서로 이제 미사일을 주고 받았었는데 10일 동안, 그때는 제가 75불까지 갔을 때 숏을 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게 확정이 안 될 거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이번에는 제가 처음에 한 80불 때까지 확 튀었잖아요. 전쟁 터지고 나서. 그때 숏배팅 하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전쟁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긴 하지만 당장 지금 숏배팅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거를 이제 믿지 않고 그때 숏배팅 하셨던 분들은 이제 80불대에서 120불대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저의 생각을 했어요. 120불대가 이거 좀 숏배팅 하기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긴 한데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때보단 전쟁이 조금 크죠. 왜냐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싸운 전쟁,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과 작년 약속대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국이 약간 뒤에 있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직접적으로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봤는데, 유가는 튀었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전쟁 자체가 물론 민간인 사망자들이 좀 많긴 한데 유가가 좀 튄 거 빼고는 그렇게 시장에 충격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무섭다 옛날처럼 막 그렇게 느끼진 않거든요. 구글 트래픽 이런 것들로 보면은 전쟁에 대한 검색 횟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일주일 지나면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될 거라, 물론 그 뒤로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긴 한데, 이건 약간 트럼프가 좀 약간 정말 비이성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쟁을 지금 뭐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식을 샀는데 이게 하한가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팔고 싶은데 못 팔아요. 매수가 없고 매물만 쌓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르그 섬인가 여기를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주말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란을 어떻게든 흔들리고 있는데 이란이 잘 안 흔들려요. 이게 찰검머리 같은 그런 애들이다 보니까, 이 인구 9,300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트럼프가 흔들어도 잘 안 흔들리나. 진짜 페르시안이 진짜 즐기긴 즐기다. 6,000년 가까운 역사가 좀 즐기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는 미국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죠. 전쟁부란 이름 바꾼 것 자체가 약간 참 거시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보면 전쟁을 정말 많이 하려고 작정 전쟁부를 바꾼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이 이란 곳곳에 6,000곳을 타격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그럼 6,000기 이상의 미사일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6,000 그렇게 많이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 말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그만큼의 미사일이 재고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엄청난 미사일인데, 이거 다음 전쟁이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대만이라든가 저쪽 동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쟁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부 장관이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 자국에서 만들 수 있는 미사일 개수가 한 달에 5개에서 15개밖에 없다. 재료는 다 중국에서 많이 사오고 있고, 텅스텐이라든가 히토리라든가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일단은 그 트럼프가 1기 때 제조업 부흥을 외쳤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또 제조업 부흥을 외쳤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이제 지금 2기, 1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걸 까보면 아직까지도 용언하다. 사실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건 쉽지가 않죠. 왜냐면 너무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비싸잖아요. 뭔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책 하나를 찍어낸다면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어차피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나중에는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하고. 근데 그러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고. 미국이 잘하는 것들은 IT라든가 약간 고부가가치 쪽이지 뭔가 이런 쪽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팟 프로 3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계를 잘해서 만든 거는 이제 중국에서 다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잘하는데 이걸 직접 만든다, 이거는 자국에서 만든다, 이거는 진짜 힘든 거고. 이게 뭐 3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하는데 중국에서 뭐 미국에서 만들면 50 몇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몇 개 사두겠어요. 요즘에 전자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한 4, 5조 원 정도 적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메모리 가격도 많이 튀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전쟁, 다음 전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음 전쟁은 어디서 터지든 간에 훨씬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다음 전쟁을 대비하려면 또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되게 대책이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켠 이유가, 영상을 시작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역대급으로 미국 기관들이 이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숏 베팅을 많이 해놨어요. 역대급으로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시장의 리스크가 좀 사라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전쟁이 좀 끝나게 되면 이게 그러면은 쇼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쇼크업을 하게 되면 강하게 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약간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뭐 이번 전쟁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IT 버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서버 센터에 대한 그런 부실들, 또 서로 돈을 빌려주면서 엔비디아 칩 같은 것들 이렇게 팔고 또 투자하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하나의 뱀의 꼬리를 무는 듯한 그런 순환 투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했었고 저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판 이유가 챗GPT가 점점 성능이 다른 애들한테 밀려. 물론 이 자체는 되게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애들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엔트로픽이라든가 제미나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많이들 시장이 좀 움직였었던 것 같고, 그래봤자 5% 이하로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라클을 탄광 속의 카나리라고 하면서 지금 고점 대비는 55% 정도 빠졌을 거예요.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었던 게 바로 2주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팽배했었거든요. 전쟁 터지기 전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은 지금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점점 저는 꺼지고 있다고 보고, 클라이맥스는 찍고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다시 눈이 그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해지 수요도 분명히 저는 기관들의 해지 수요에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블랙스톤 사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것도 규모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저도 리만 사태를 겪었긴 했었지만 그거랑 비슷한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닌 부분도 있는 거고, 처음에는 규모가 작다라고 했었는데 까보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막 펑 터졌던 게 리만인데, 그거랑 똑같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또 약간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큼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SBB 사태처럼 우르르 몰려서 판매해서 은행이 망했던 사태가 있는데 또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경거망동이죠. 딱 이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뭐 인버스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갖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이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현금을 만들어서 대비하는 거랑 인버스를 만들어 놓고 대비하는 건 좀 다르다고 봐요. 저는 일단은
현금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 건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연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연말까지는 좋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클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아직까지 미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로 뭐 빠진 게 5%도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대비로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 큰 게 오진 않았는데, 전쟁이 터진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시장이 움직이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많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그 방향성이 틀리게 되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쇼트키즈라는 게 확 튀어서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약간 시장의 우려가 남아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약간 그 서버 센터에 대한 그 IT 버블 뭐 이런 논란, 그리고 블랙스톤 사태, 사모펀드에 대한 사태, 이런 이야기들, 이런 두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기관들이 숏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는 모르겠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쇼트키즈 때문에 시장이 한번 팍 튈 수도 시장이 튄다기보다는 시장이 상승으로 확 전환이 갑작스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안도랠리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도랠리까지는 아니고 포지션 청산을 해서 오버슈팅을 한번 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다시 시장은 또 정신 차리고, 이게 이 두 가지의 그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유가라는 게 한번 튀게 되면은 빠지는 게 상당히 변동성은 큰데, 뭐랄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시간차가 있다고 해야 되나? 천천히 내리더라고요, 물가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과잉 대응을 할 필요도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현금을 아직까지는 현금이 없거든요. 주식 100%인데 현금을 언젠가부터 만들긴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 이번에 현금 있던 거 5% 있던 거를 주식 한 종목들을 한 종목을 좀 샀거든요. 샀는데 이게 어느 정도 괜찮게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고 좀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을 좀 늘려볼까, 최대 20%까지 늘려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올해 하반기에 될 수 있는 거고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매크로적으로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올 만한 것들은 없다고 보는데, 이 시장의 변동성들은 언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사람들이 막 보면 지난 9월 달부터 시장은 재미가 없는데 큰 폭락이라든가 큰 상승은 없었어요. 여러 가지 뭐 시장의 두려움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긴 했었지만 5% 이내에서 움직였던 거고, 9월 달부터는. 근데 관세 전쟁, 작년 3, 4월 관세 전쟁 이후부터는 시장에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트럼프가 또 뭔가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11월 그 중간선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시장을 또 흔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시장의 센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좋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트리거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좀 만드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방어적으로, 물론 지금 제가 현금이 없는 주식 100% 상태긴 하지만 조금 방어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딱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 포트폴리오의 퍼가 예를 들어서 뭐 23이다, 이 정도 보면은 종목을 조금 약간 다변화해서 좀 주식을 100% 갖고 있긴 하지만 그 펄을 낮춘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IT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낮춘 것도 하나의 방법이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좋은 거는 현금을 조금 비중 높이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왜냐면 현금을 좀 비중 높여놓게 되면은 나중에 시장 조정했을 때 그 현금으로 주식을 사서 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시장을 좀 관조하면서 약간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약간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멘탈 싸움,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늘 올해 같은 장에서는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이번에 현금이 한 20% 있었다면 국장 한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국장이 크게 많이 빠졌고, 아직까지 반도체 모멘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내년 거까지 메모리가 완판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KBS가 나왔는데, 그런 측면을 보면 아직까지 조금 올라갈 룸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지금 조정해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만을 겪어본 사람이고, 리만 터졌을 때 증권사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뭐 사실은 뭐 팬데믹 때 좀 그쵸, 이제 2007년 서프라임 터졌을 때, 그리고 그 뒤로는 그렇게 큰 변동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2011년 남유럽 위기 뭐 이런 거 좀 있긴 했었지만, 근데 그 뒤로는 팬데믹 때가 가장 컸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는 또 큰 시장의 폭락은 또 없었어. 물론 2022년 동안 그때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1년 내내 흘렀던 적은 있었지만,
충격은 사실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 그때 저는 이제 현금을 8월부터는 거의 100% 만들어 놓은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더 폭락하기 전에 더 현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 거의 이제 손해가 없었는데,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전쟁을 두려워하는지 저는 그냥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책을 이런 뭐 저도 오랜만에 지금 세 번째 읽는 책인데, 블랙스완 같은 책들 저희 그 멤버십 에 오시면은 이런 책들을 한 지금 43권째 읽고 있거든요. 근데 매달 한 권씩 읽어요. 근데 이런 책들 읽게 되면은 시장에 너무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 경거망동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게 있고, 왜냐면 우리가 확실하게 역사가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되거든요. 이런 약간 뭔가 지식적인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게 되면 진짜 그 푸른우주 해협에서 떠다니는 부초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면서 투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말에 이 책을 오랜만에 또 읽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해외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책을 많이 못 봤어요. 정말 다니기도 바쁘고 영상도 계속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장도 보고 하다 보니까 종이책이 너무 그리웠는데 한국 오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제 책이 이제 지난주에 다 써서 이제 출판사에 보냈는데 올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쓰느라고 또 책을 또 못 봤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주말에도 그랬어요. 주말에도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멤버십이 들어와 계시는데, 뉴스 같은 거, 정보 같은 거 이번 주 주말에 안 될 테니까 좀 책 좀 읽어보자. 사평도 많이 올려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뉴스 중독에 빠지기보다는 좀 더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수요일 아침 비행기로 제주도 가고요. 그 전에 한번 내일밖에 없구나. 수요일 아침 비행기다 보니까 내일 화요일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화요일에도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말에 라이브를 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청 있으면 라이브를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뭐 질문도 별로 없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일부 막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 빼고는 그렇게 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가 안 했는데, 역시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확실히 똑똑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은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